예, 계속해서 코로나 상황에서의 과로사에 관한 주제를 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산재가 최근에 아주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살도 업무상 재해로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건 아실 건데요. 최근에 이제 많은 연구 결과들이 국내외적으로도 발표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개인적인 어떤 스트레스도 있지만 지금 조직적, 사회적, 전 국가적인 스트레스가 지금 벌써 석 달, 넉 달째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이 3, 4분기 내지는 4, 4분기까지도 불행스럽지만 이어져 간다고 한다면 자살률이 급격하게 늘어날 거라고 예상들을 많이 합니다. 국가적, 사회적 전체적인 어떤 그런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스트레스 지수 통제력이 약한 개인차에 따라서 이것이 자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순수한 개인적인 신변을 비관해서 자살한 것이라면 여기서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들인데 이것이 스트레스, 직장 내의 스트레스라고 하는 또 과로라고 하는 환경과 엮여져서 상승해서 어떤 자살로 나아갔다고 한다면 이것도 또한 산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하는 거를 좀 오픈된 마음으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회사로서는 사실은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이 상황 속에서 또는 이 상황이 마무리될 때쯤 돼서는 직장 내에서의 과로 스트레스 뿐만 아니라 사회적 스트레스가 크기 때문에 집단적 심리치료 같은 여러 가지 사내 강의, 사내적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그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근로자분들이나 그 가족분들 입장에서는 산재 처리 가능성이 있으니 예전과는 달리 직장 내의 과로와 스트레스 이 부분을 좀 더 넓게 해석하셔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의 연관성이 좀 더 가중될 수 있다. 자살률이 좀 더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과로 내지는 자살 산재 이런 것들을 좀 더 탄력적으로 접근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과로사의 일반적인 인정 기준은 이렇습니다. 24시간 이내에, 즉 하루에 급격하고 뚜렷한 악화가 있었느냐. 1주, 7일간의 업무상 부담이 단기 과로라고 하는데요. 30% 이상 늘었느냐. 12주, 3개월간의 만성적 과로가 있었느냐. 이런 걸 가지고 과로를 판단하는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이걸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인 거겠고요. 그 다음에 과로와 사망 내지는 질병 간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 인과관계라는 것은 의사들이 말하는 정도의 원인,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말하는 건 비교적 엄격한 산재를 말합니다. 그걸로 가족분들이 실망하지 마시고요. 의학적이고 즉 자연과학적 측면에서의 꼭 인과관계가 있어야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이 업무상 재해라는 것은 개연성, 즉 인과관계를 상당한 정도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상식적 선상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 업무를 하다가 죽었다니, 그런 업무를 하다가 자살에 이르렀다니, 이런 정도의 인과관계가 상당한 정도, 상식적 선상에서만 있어도 산재로 인정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이제 사람들 만나게 되면, 우리 회사가 그 정도로 사람을 죽일 만큼, 과로할 만큼, 또 그 자살할 만큼 일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이런 항변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장님들이 인식하는 수준, 기업체에서 근무하는 인사담당자들이 인정하는 수준, 그런 정도로 그렇게 큰 과로, 그렇게 큰 스트레스, 그렇게 요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기초질병이나 기존질환이 있어도 업무상 질병 인정할 수 있다고 하는 건 누누이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과로의 판단 기준이 평균인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기준, 그 근로자의 주관적인 기준, 그 근로자라면 예를 들어 70 후반의 노인분이 청소하다가 쓰러졌어요.
20대인 청년이 청소하다가 쓰러질 일이 있겠습니까? 70대 중반이신 분이 새벽부터 나와서 청소를 계속 하다가 보니 그날따라 며칠 동안에 어떤 행사 때문에 청소 양이 많아져서 신경을 더 쓰느라고 쓰러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도처럼 그 근로자의 주관적인 상태, 나이나 건강 상태를 감안해서 과로 여부를 또한 판단한다는 겁니다. 최근에 강의를 작성할 때쯤에서 불행한 사태 하나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역 주민에게 압박을 받아서 아파트 경비원이 자살하신 분이 있는데 그건 제가 볼 때 99% 산재됩니다. 그런 정도 같으면은요. 그런 경우처럼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과로라는 개념은 건강한 그리고 누구나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 기준이라고 하는 점을 생각하셔서 각 기업체에 관련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좀 더 넓은 마음, 오픈된 마음으로 직원들의 어떤 그 상태를 진단하고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기존질병 관련된 과로사 얘기까지를 마무리했습니다.